황영웅 관련 동영상에 댓글 편지를 써 올리는 이들은 여성, 특히 어머니들이 많았다. 모성애의 감수성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나타난 경우인데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최연주 씨는 몇 차례 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제 아침 너무 당황한 가운데 전화를 받아 혹시 결례를 하진 않았나 계속 생각해봅니다. 주필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실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 3주 전만 해도 전혀 모르던, 관심도 없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황영웅 씨로 인해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필님 TV 보는 것도 댓글을 쓰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젠 한국에 있을 때 신문에서만 뵙던 주필님의 전화까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또한 제 편지를 들으신 많은 분들의 감사하다, 동감이다라는 댓글을 읽으며 이분들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제가 되레 빚을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댓글들을 찬찬히 읽으면서 여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답게 각중에서 오신 분들이란 걸 알았습니다. 어떤 기준에 많고 적고를 떠나 모두 같은 마음이신 분들을 뵈며 동지의식 같은 걸 느꼈습니다. 수건으로 꼭 싸맨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으신다는 환자분의 얘기를 읽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필님께서 조갑제 TV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여러 곳에서 소리 없이 지내시던 분들의 진심 어린 글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MBC 게시판 글 중 IMBC 기자들이 쓴 글을 정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필님의 방송을 보고 그분이 기자들에게 보낸 글이란 걸 단박에 알았습니다. 주필님 방송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갑제 TV를 보신 많은 분들이 언론의 횡포에 민주투사같이 조금씩 반기를 들고 계십니다. 언론계의 큰 어르신으로 이젠 저희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홀로 소신 발언을 해주시는 주필님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세컨드 찬스가 용납되지 않나? 조갑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만우절 같은 한국 언론의 황영웅 대소동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한국 언론의 황영웅 사태를 보며 한국과 미국 방송의 다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이라면 황영웅의 이야기는 인간 역전의 스토리로, 책으로, 영화로 나올 만하고 방송사에서는 서로 인터뷰를 따려고 경쟁도 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어둠의 세계로 빠져 평생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했을 텐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인생을 다시 시작한 본보기로 긍정적인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인터뷰를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고 잘못을 반성하게 합니다. 또 어떻게 무슨 계기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지 인터뷰를 하며 화합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잔인한 살인자도 인터뷰를 해서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 방송을 보고 판단하는 건 우리 시청자의 몫입니다. 이제 1년도 안 된 신인 가수 황영웅에게 집중된 선동 보도를 보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의 선동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동된 군중 심리는 비정하고 냉혹했으며 누구 하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본 짐승 같다고나 할까요? 그가 반성하며 발표한 사과문은 아무도 주의 깊게 읽지 않았고 노래하고 싶은 그에게 노래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럼 황영웅은 다시 예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교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에선 세컨드 찬스가 용납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대변하며 공익의 목적으로 폭로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언론과 유튜버는
확인이 안 된 사실까지 부풀려 방송했습니다. 일벌백계와 사회에 발을 붙이게 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그럼 비리 청소년들은 모두 죽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사회와 부모가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했을 때 이들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 영영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에서 희망이 없다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언론이 중심을 잡고 책임을 다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 준다면 사회도 그만큼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하고 자란 요즘의 기자들이 몸에 익은 경쟁심으로 조회수 잘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렵다는 언론사 시험을 통과한 기자들은 명함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제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합니다. 언론인들과 유튜버들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족지의 추억? 오늘 아침 선생님의 동아일보 관련 동영상을 보고 몇 차 더 붙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아침엔 조선일보, 저녁엔 동아일보를 구독했습니다. 읽을 거리가 부족했던 시대라 신문일면, 정치면부터 시작해 마지막 스포츠면까지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의 도움으로 한자도 깨우쳐가며 읽고 최인호 씨의 소설도 신문에서 먼저 접했습니다. 1월 1일이면 발표되는 신춘문예 글들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읽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퇴 땐 미당 서정주님이 기재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란 광고도 기억합니다. 흔히 두 신문을 민족 정론지라 부르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만우절평과 오늘 동아일보에 관한 동영상을 보니 오늘의 동아일보는 제가 알고 있는 민족지가 아닌 성배 언론인을 엿보이는 신문이 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두 민족지인 조선과 동아일보가 어느 순간에 친일파 신문이 되었는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저는 몰랐습니다. 누가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 선동했는지 미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두 신문의 역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만 봐도 일본에 저항한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동아일보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 가슴에 단 일장기를 지어서 보도한 일장기 말살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동아일보가 MBC에 왜곡된 멘트를 그대로 받아 적어 보도했습니다. 제발 선배 언론인들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민족지란 자부심을 갖고 조선과 동아일보 기자들만이라도 발로 직접 뛰고 취재해서 공정한 보도를 하길 원합니다. 늘 좋은 말씀 주시는 조갑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